제주도 서귀포시 화순 앞바다. 이곳은 자연산 참다랑어를 먼 바다의 외해 수중가두리로 데려가기 전 양식용으로 적응시키고 있는 내만양 식장이다. 이른 아침부터 이송 준비가 한창이다. 오늘 일이 그 참다랑어 숫자를 세고 그다음 크기 같은 걸 측정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가두리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좀 더 강도가 센 가두리로 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도가 세야만이 저희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안전도도 높일 수 있고. 참다랑어들의 본집인 외해 수중가두리로 물고기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먼저 이송용 가두리에 튼튼한 그물을 설치하고 참다랑어가 있는 내만양 식장으로 이동한다. 이제 이송용 가두리로 참다랑어를 옮길 차례다. 좌측에 있는 가두리가 바로 참다랑어가 들어있는 가두리. 제주도 인근 앞바다에서 포획한 자연산 참다랑어들이다. 물고기들의 이동은 두 가두리를 나란히 붙인 다음 바닷속에서 그물과 그물에 연결 통로를 만들어 이동시키게 된다. 오늘 작업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가두리에 넣은 400여 마리의 참다랑어 새끼들이 얼마나 생존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참다랑어들의 상태를 알기 위해 중요한 장비 하나가 가두리 속으로 들어간다. (3D) 어류 측정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장비는 참다랑어의 크기와 숫자를 세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참다랑어는 피부가 약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폐사할 위험이 높아 손으로 만져서 크기를 잴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물고기의 길이를 측정하는 걸까? 이 시스템은 사람 눈이 두 개가 있으면 피사체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갖다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메라를 두 대를 설치를 해서 카메라와 카메라 사이의 간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피사체의 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크기까지도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 시스템은 좌우에 설치된 두 대의 카메라로 두 장의 사진을 동시에 촬영하고 촬영된 두 장의 사진을 삼각 측량을 이용해 컴퓨터로 분석하게 된다. 그러면 물고기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로 촬영된 두 장의 사진에서 물고기의 양 끝점을 찍으면 물고기의 길이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몇 마리 정도 먹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거 파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아까 그거 촬영한 비디오 화면을 보고 저희들 그 비디오 화면을 가지고 카운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도 저희 그 화면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요. 어땠어요? 이제 작업 생각보다 저희들이 그 그물 자체가 굉장히 그 밑에 추가 달려 있어서 굉장히 무거웠던 관계로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큰 물고기 참다랑어한테는 큰 어떤 피해 없이 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긴 것보다. 내만 가두리에 있던 참다랑어들을 이송용 그물로 옮기는 것으로 외해 수중 가두리로의 이동 준비가 마무리됐다. 외해 수중 가두리로 이동하기 위해 이송용 가두리로 옮긴 참다랑어들이 내만에서 쉬고 있다. 이동하느라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먹이를 주면서 이곳에서 며칠을 보내게 된다. 식탐이 강한 습성을 지닌 참다랑어. 먹이사슬의 제일 윗부분에 있는 포식자로
새우나 멸치, 고등어 등을 주로 먹는다. 이 참다랑어들은 어린 자연산들을 포획하여 양식에 맞도록 적응 훈련시킨 것이다. 아직 인공 종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 2009년도에 제주시와 그다음에 제주시 소속인 추자도 체납기 어선주협회와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작년에 종묘를 포획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종묘 자체를 자연산을 가축화시키는 순치 과정을 거치고 그런 것들을 또 수송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도하고 개발했고 그 다음에 외해 수중 가두리에 입식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다 시도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이 참다랑어들은 우리나라 외해 참다랑어 양식의 성패를 좌우하는 귀중한 자원들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이 참다랑어들이 있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009년 추자도 인근 바다. 어린 참다랑어가 잡힌다는 소식에 체납기 어선들이 바다로 향했다. 좀 기다려버렸죠. 오히려. 사실 자연산 참다랑어를 포획해 인공으로 키우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다. 어민들 사이에서도 참다랑어는 회유성이 강해 사람이 키울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참다랑어 양식에 성공한 일본의 경우에도 자연산을 양식으로 키우는 데 생존율은 약 60%다. 총 8척에 비해서 한 달 동안 잡은 어린 참다랑어는 총 833마리. 우리나라 참다랑어 외 양식에 종묘가 확보된 것이었다. 앞으로 미래 양식을 위해서는 청정 영역에서 수산물을 생산해야 된다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로 양식장을 옮겼을 때 과연 어떤 어종이 맞을 것이냐, 적합할 것이냐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저 1단계로 저희들은 고등어에 대해서 참다랑어 유사 강한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고등어에 대해서 실증 실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고요. 고등어는 참다랑어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바다를 떠나 먹이를 따라 먼 바다로 이동하며 살다가 다시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오는 고도 회유성 어종이다. 따라서 고등어 외해 양식은 참다랑어 외해 양식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렇다면 외해 양식이란 어떤 것일까? 먼저 외해 수중 가두리는 가두리 모양부터 다르다. 해류의 영향을 가능한 적게 받도록 마름모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가두리 중간에는 유압식 기둥이 있어 물고기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해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닥에 앵커를 만들어 고정시켰다. 양식이지만 바다의 자연 그대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외해 가두리 양식장. 하지만 외해 양식은 양식 가두리가 먼 바다에 있어 먹이 주기와 관리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왜 외해에서 양식을 하는 걸까? 외해 양식이 제일 처음 탄생한 게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분이라든가 그다음 사료 찌꺼기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축적됐을 때 이렇게 오염이 다시 또 재생산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오염이라든가 그다음 내만의 그 자정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거를 외해에서 키우게 이 물고기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외해 양식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영향을 덜 받게 된다. 2003년
매미 태풍으로 내만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는 3천억 원에 달했다. 적조로 인한 피해도 매년 1,000억 원 이상. 하지만 외해의 깊은 바닷속 양식장은 태풍의 피해가 미치지 않고 빠른 조류의 흐름으로 적조 생물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 그대로의 바다와 같은 환경을 물고기들에게 줄 수 있다. (2년간) 외해에서 성장한 고등어들. 연구팀들은 이 고등어들이 산란할 시기를 측정하기 위해 성장도 검사를 실시했다. 성장도 검사는 크기와 무게, 혈액 검사를 통해 산란이 가능한 성어가 되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고등어의 산란 시기와 습성 파악과 함께 알에 대한 특성도 연구됐다. 내만 양식장이 아닌 깊은 바닷속에 산란한 알을 채집하는 것이라 알의 특성에 맞는 준비가 필요했다. 알에는 유구라고 그 기름 덩어리가 좀 있어서 그것의 힘에 의해서 살짝 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 부상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살짝 뜨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유집되게끔 만든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조류 흐름이 동에서 서로 있으면은 서쪽에 그거를 설치하고, 이 설치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이 그물 자체가 살짝 그 위로 뜨게 만들어서 그 아래 부상력과 조류의 흐름과 이런 걸 맞춰서 지금 설치를 한 거고요. 내만 가두리의 경우에는 양식장 표면에 물을 떠서 알을 받지만 외해 수중 가두리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산란용 망이다. 외해 수중 가두리 그물 밖으로 나오는 알을 망에서 모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채취한 알들이 인공수정과 부화의 과정을 무사히 거쳐 치어를 생산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외해 고등어 양식이 완전히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2009년 7월) 새로운 고등어들이 태어났다. 산란과 부화의 과정을 거쳐 치어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고등어 외해 완전 양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참다랑어 외해 양식의 또 다른 가능성이 시작된 것이다. 외해로 옮기기 위해 내만에 대기하고 있는 참다랑어들. 벌써 15일이 흘렀는데 무엇 때문에 외해 수중가두리로 가지 않는 걸까?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외에는 바람도 파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 자체가 운송하는 도중에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조류가 조금 이렇게 세지 않고 그 파도가 잔잔한 날을 택해서 저희들이 그 수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임시로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하는 데는 얼마 정도 걸리는가요? 저희들이 시간은 지금 한 12시간 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지금 이 수송하는 과정은 굉장히 물고기 자체가 그물에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데 그 해류라든가 파도에 의해서 그물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5노트에서 1노트 정도 속도로만 끌어줘야 이런 어떤 그물의 변형이라든가 물고기의 어떤 손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송용 가두리를 외해로 끌고 가는 도중 해류에 의해 그물이 변형되면 물고기들에게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폐사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원을 그리며 운동하는 참다랑어들에게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천천히 움직이고 그물 바닥에 무거운 줄을 달아 해류에 의한 그물 변형을 막아준다. 외해 수중가두리로의 이송은 참다랑어의 습성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힘든 작전이다.
보통 물고기들은 아가미를 많이 열어 물을 뿜어내면서 산소를 공급받는데 참다랑어는 아가미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대신 아가미를 통해 물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나가야 물속에 산소를 공급받는다. 멈추면 죽는다고 할 정도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빙빙 돈다. 뿐만 아니라 시력이 예민하고 빛에 민감해 빛을 보면 놀라서 달리다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다. 또 피부에 상처가 나면 폐사할 위험이 많아 외해 이동 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 내만에 대기하는 동안 참다랑어의 습성 연구가 진행됐다. 참다랑어들이 시간대별로 활동하는 위치, 형태나 움직임의 특성을 파악해 외해로 이동한 후 보다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자, 위에서 아래로 당기고 위에서 아래로 둘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참다랑어의 생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될까? 참다랑어가 이제 유행하는 그 케이지 안에서 이 주간하고 야간하고 그러니까 햇빛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이제 수충별 유형 수심을 갖다 주요 수심을 갖다 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종에서는 흔히 복강 내 칩이 삽입되지만 참다랑어의 경우 피부 손상이나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 초음파 카메라가 사용된다. 태아를 볼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카메라와 같은 원리다. 낮뿐만 아니라 빛이 없는 밤에도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빔이 요렇게 지금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빔이 그 그물이 요렇게 돼 있으면 요쪽에 지금 비추거든요. 네, 8m. 일주기를 보고자 하면 일출, 일몰 뭐 거의 한 24시간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4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 다음 오후 4시 24시간 정도 저희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럼 모니터 하실 동안 계속 여기 있어야 돼요? 예, 여기서 계속 이제 보면서 순간순간 이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나중에 정량적인 데이터는 이제 랩으로 돌아가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는 거죠. 실험은 불빛이나 소리에 민감한 참다랑어가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본래의 습성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진행된다. 게 단점인데 요 센터가 한 요 정도 있다고 하면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실험과 연구들은 외해 양식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그다음에 해질녘 24시간 관찰 실험이 끝나면 참다랑어의 유형 분석이 시작된다. 여기 지금 지나가는 것들이 보통 여기 4m, 5m 안에서 지금 거의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야간이 됐을 때는 이렇게 8m 이상으로 완전히 수심층이 변합니다. 그래서 참다랑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해뜰녘과 해질녘에는 수면 가까운 쪽에서 유형하고 한밤중에는 가돌이 제일 깊은 쪽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실험 결과 가두리 안의 참다랑어에게서 기존 연구와는 다른 유형 패턴을 발견해냈다. 야간에 유형 반경이 좁아진다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또 해야 될 일은 이제 왜 수중가들에서는 어떤 패턴이 나오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과연 이제 왜 수중가들 같은 경우는 여름철 수온 약층이 좀 발달이 되는 면이기 때문에 수온에 따른 어떤 유형 수심의 차이도 꼭 밝혀내야 저희들이 그 사육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빛을 감지하고 수심 밑 이러한 연구들은 외해로 옮긴 후에도 계속되어 우리나라만의 자료로 축적하게 된다. 들어갔을 때 오히려 저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중가피대 같은 경우는 일본의 경우 40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양식 환경이 달라 모든 것이 처음인 셈이다. 어떤 자기네들의 그 방어 본능. 그렇다면 참다랑어 양식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일본에서는 어떻게 양식되고 있을까? 세계 최초로 참다랑어 양식을 시작한 일본. 참다랑어 양식의 선두주자답게 와카야마 지역에는 많은 참다랑어 양식장이 있다. 3년 반 동안 키워 약 70kg 정도 되는 참다랑어를 출하하는 민간 양식장. 참다랑어를 출하하기 위해 먹이를 던져준 후 전기 충격기가 달린 낚싯대로 유인해 잡는다. マグロはタイと違ってあまり体を扱うことができない体が擦れてしまうからだからなるべく触らないようにそして網に擦れないように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しなければすぐ死んでしまいますので、マダイと違う難しさとはそういうところが一番多いですね。それと1匹の体重が大きいから網ですくうということができないですから、取り上げる時に、それなりのノウハウが必要だ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ね。 참다랑어의 처리 과정 또한 일반 물고기와 다르다. 이 처리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참다랑어는 그 열을 다른 어류에 비해서 열을 발생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근육 자체의 체온 자체가 상승하면서 살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 익어버린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빨리 직사를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아가미를 비롯한 내장을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고 혈액을 빼낸 다음 크기와 무게를 잰다. 오늘 잡은 참다랑어는 길이 136cm, 체중은 아가미와 내장의 무게를 빼고 50kg 정도다. 그리고 나면 곧바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얼음물에 담가 참다랑어의 체온을 완전히 하강시킨 후 출하한다. それはやっぱり一番好まれるのは脂が多いところいわゆるトロですねこれが多いというのが一番高く売れますだから赤身があって中トロがあって大トロがある中トロと大トロの部分が多い方がより高く売れるという形ですねあとは体重が大きいほどそれだけ、たくさんの肉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からね 바다위나 양식장에서 이러한 처리 과정을 마친 참다랑어들은 어시장에서 경매를 받게 된다. 제일 먼저 가격의 기준이 되는 무게를 재고 나면 처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21.2 16kgにはい21 확인은 바로 꼬리를 잘라보는 것. 꼬리의 색상을 통해 응고된 피가 없이 제대로 처리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값을 매기게 된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참다랑어의 80%를 소비하는 일본. 많이 잡고 많이 먹는 만큼 참다랑어 양식에 대한 관심도 일찍부터 가져왔다. 일본의 와카야마현, 이곳이 바로 참다랑어 양식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1970년 일본 수산청은
참다랑어 양식을 위한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지만 자연의 물고기를 키우는 것에 모두 실패하고 3년 만에 해체하게 됐다. 하지만 그 후 40년 가까이 연구를 계속해 성공을 거둔 것이 바로 긴키대학이다. 그 오랜 역사를 고스란히 말해주는 전시품이 하나 있다. マグロは23年間、手塩にかけて毎日毎日ですよ管理して23年間育てたマグロなんですよと。ですからこれはもう世界でこれしかない23年間育てたっていうのはね。 이 참다랑어 박제는 양식한 참다랑어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는지 그 수명을 보기 위해 키운 것으로 23년 동안 이 양식장에서 살았다고 한다. 일본의 참다랑어 양식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은 바로 인공 종묘의 성공. 현재 일본은 인공 부화로 약 4만 마리의 참다랑어를 얻고 있다. 전체 종류의 약 10%다. 양식의 과정 중 무엇보다 힘들었던 부분은 부화시킨 치어를 살리는 것이었다. だから最初はもうほとんど殺してしまった。ですからそれがね1年以上生からすようになったのがやっぱり4年かかってます。でそれがやっとですね、生かすようになってそれから餌を食べ出してもちろん1週間ぐらいで餌を食べるんですけどね、生けす網にぶつかったりいろいろしてみんな死んでしまう。で1年以上生きるということがなくてですねもう4年かかってしまった。 겨우 부화한 치어들도 부화 후 3일에서 7일 사이 약 5mm 정도가 되면 물에 뜨거나 가라앉아 죽는 현상이 나타났다. 긴키대학은 다시 참다랑어의 구조와 생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았다. 자유로운 유형 활동이 불가능한 어린 치어들이 물에 떠서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수조의 물표면에 기름막을 만들어 치어들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치어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죽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방울을 이용해 치어들이 가라앉지 않도록 했다. 표면에フィードオイルをですねオイルをパッと流してで空気と遮断してるわけ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して、一つは難を逃れると。それから今度は沈降子っていうのはですね夜間なんかはその比重が重くなってですねまだ遊泳力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ないもんですけどずっとこう沈んできて、そうしますとね今度はエアレーションでですね水をこう上げるように噴水みたいにして、そういうふうにしてですねそして沈降死を防ぐということをやってるね。참다랑어의 양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다랑어의 생태를 완벽하게 연구하고 파악하는 것. 그리고 참다랑어 생존에 필요한 환경을 적절히 맞춰주는 것.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긴키대학은 참다랑어 양식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을 찾아냈다. 一つはね海水のその深さ海の深さこれはですね少なくも20メーター以上あればよいとある方が良いということね20メーター以上それから潮の流れ先ほど言いましたが内湾とはいえやっぱり少し水の流れのあるところで養殖せないといけませんが1ないし2ノット水の流れのねノットって言うんだけど流れあること、それからね、水温がありますね、水温は最低でも13度は必要であろうと。 긴키대학의 내만 양식장 위치는 그야말로 천혜의 조건이다. 반도의 뒤쪽, 섬의 그늘, 태풍이 와도 바람이 한 번에 닿지 않는 곳. 더구나 이곳은 양식장 앞쪽에 커다란 자연섬이 있어 태풍을 막아준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환경은 어떨까? 제주도는 일본의 긴키대학과 다른 조건을 갖고 있다. 이곳에는 해류나 바람을 막아줄 천혜의 조건이 없다. 하지만 제주도는 수온이 맞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청정바다라는 점에서 참다랑어에게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 연구팀이 선택한 것은 외해의 깊은 바다. 그렇다면 외해 수중 가두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그쪽 지역 같은 경우가 약간 조류가 좀 느리고, 그다음 그 해저면이 상당히 평평한 해저면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해양식을 하는데 그 넓은 해역을 그 외해양식 단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어서 그쪽을 선택하게 됐죠. 양식지 선정을 위해선 먼저 조류의 세기를 측정해 가두리가 버틸 수 있는 정도인지 확인하고, 바닥을 스캐닝하여 주변에 계곡이나 큰 바위 등 장애물이 없이 평평한지도 확인한다. 그리고 지질을 조사하여 안전한 곳으로 정하게 된다. 외해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은 첫 번째로는 태풍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태풍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또 바다 강한 조류. 세 번째로는 바닥 상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이제 외해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내만과 같이 적주의 피해가 없지만 별도로 태풍과 같은 그런 것의 안정성이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외해는 물고기들에게 풍부한 산소를 줄 수 있고 적조 발생이 적으며 불빛이나 소음 등 외부적 영향을 막을 수 있어 자연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해 수중가두리가 선정되면 내만에 있는 참다랑어를 외해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손에 물고기가 닿지 않도록 하는 것. 몇 번의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연구팀은 특수한 낚시 바늘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낚시에 미늘이 있습니다. 낚시의 미늘을 전체적으로 전부 제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 다음에 절대로 손으로 만져가지고 낚시를 벗기거나 운반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부드러운 어떤 재질의 통에 담아서, 그 다음에 낚시 바늘을 벗길 때도 손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벗길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벗겨서 그걸 가지고 이동을 하고요. 참다랑어가 성장함에 따라 내만 양식장에서 외해 수중가두리로 이동은 필수 상황이다. 이때 참다랑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안전하게 외해 수중가두리로 이동하기 위해 이송용 가두리 그물의 강도와 무게, 그리고 가두리의 이동 속도까지도 연구됐다. 옮겨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두리의 그물의 형태가 변형이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 가두리 그물이 들려지거나 변형이 생겼을 경우 참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참치들이 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참다랑어가 점점 자라면 크기가 크고 무거워지며 활동량도 많아 수조에 넣어서 옮길 수가 없게 된다. 더구나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폐사할 위험이 있어 내만 가두리를 통째로 외해까지 옮겨야 한다. 외해로 이동할 때는 해류로 인해 참다랑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배를 움직이는데, 이때 배의 속력은 1노트 내외, 약 10분에 150m를 갈 정도의 속도다. 그러다 보니 보통 밤을 꼬박 세워 이동하게 된다. 혹시라도 참다랑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모든 연구원과 잠수부들도 가두리 주변에서 밤을 새우며 이동을 함께한다. (12시간의) 긴 여행 끝에 참다랑어들이 외해 수중가두리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이곳에 도착하면 하루 정도 바다에 적응하는 기간을 거친 후
외해 수중 가두리로 옮겨지게 된다. 외해 수중 가두리 모양은 마른 목골. 이송용 가두리는 보통 원통형이기 때문에 두 그물 사이에 연결 통로를 만들어 참다랑어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먹이로 유인해 참다랑어들이 자연스럽게 외해 가두리로 이동하게 도와준다. 이곳이 바로 외해 가두리 양식장. 가로 30m, 세로 25m의 커다란 그물 속이 참다랑어들이 살 새집이다. 외해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어떤 먹이를 먹게 될까? 먹이는 물고기들의 성장이나 육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따라서 물고기들의 소화 능력을 돕고 성장에 맞는 단백질과 지방 등을 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먹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엔 어떤 먹이를 주고 있을까? 긴키대학의 연구소에서는 2002년부터 참다랑어 배합 사료를 테마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참다랑어는 1cm 이하의 작은 크기에서부터 2, 3m까지 자라기 때문에 시기에 따른 먹이 연구가 중요하다. 일본에서의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これまでの研究から小さい時の栄養要求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ので、そうですね 50g、100g ぐらいまでは一応配合飼料を中心に与えます。でその後は一般的にイワシやサバやアジそういう生餌が中心に給与を与えられています。 아직까진 일본에서도 어린 참다랑어의 먹이 연구만 완성된 상태다. 먹이는 단순히 살을 찌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물고기의 영양과 건강 상태까지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해에서 행해지는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특별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외해에서 키우고 있는 고등어나 줄돔에게는 소화 능력을 고려해 배합사료를 주고 있다. 배합사료를 줄 때는 배 위에서 물과 함께 사료를 섞어 호스를 통해 가두리 안으로 먹이를 넣는다. 물론 고등어뿐만 아니라 참다랑어에게 어떤 먹이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중이다. 참다랑어는요 아직 그런 배합사료 개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참다랑어는 굉장히 육식성이 강한 물고기여가지고 그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배합사료에 대한 소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단백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특수한 것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사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곧 몇 년 후에는 그 전용 배합사료가 개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참다랑어를 3, 4년 정도 무사히 키워 어미로 만든 후 인공수정과 부화에 성공하면 완전 양식이 된다. 가장 어려운 과정만 남은 셈인데 참다랑어 외해 양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오염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질병 문제라든지 그 어류 양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 한계점에 와 있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연구 방향이 앞으로 외양식을 가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양식 산업에 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외양식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가온 미래 외양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해 가두리 양식은 단순히 양식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가두리 형태와 그물에 대한 연구, 관련 산업의 발전, 안전하고 과학적인 시설 기술, 첨단 IT 기술, 생명과학 등 여러 가지 산업과 과학이 만나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외해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참다랑어 외해 양식,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우리의 수산과학은 미래 자원과 환경을 위한 도전과 희망으로 바다를 연구하고 있다.